네, 정적분의 활용. 그 첫 번째, 정적분과 급수입니다. 자, 섹션 1이 구분구적법이죠.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고자 할 때 써요. 그게 구적이거든요. 음? 면적, 최적을 구하자는 건데 그것을 구분해서 구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구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잘게 나누어 간단한 도형의 넓이로서 구하자는 거예요. 이 구자가 나눌 구자고 분자도 나눌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잘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잘게 나누어서 구적, 넓이를, 부피를, 면적과 최적을 구하겠다. 그게 구분구적법. 그러면 그 잘게 나누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잘게 나누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n개로 쪼개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자는 거죠. 자, n등분하자,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하자,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자 이거죠. 10개로 쪼갰어요? 20개로 쪼갰어요? 100등분했어요? 만등분했어요? 10억 등분했어요. 쪼개면 쪼갤수록 그거의 넓이는 실제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하고 점점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자, 쉬운 예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요. 자, 1번 그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돌멩이 비슷한 요거의 넓이에요. 이거 넓이를 2번과 3번에서는 전체 몇 등분 했어요? 25등분 했나요? 25등분의 모는 종이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S 안쪽에 정확히 들어가는 정사각 입자들. 그것이 2번 그림이고요. 자, 3번 그림은 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를 덮고 있는, 완전히 덮는 전체 부분의 격자. 테두리 부분이죠. 테두리를 다 갖고 있는 거. 이 안쪽에 있는 이 격자의 넓이, 바깥쪽 다 덮고 있는 격자의 넓이. 실제로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넓이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보다는 적어요. 테두리 넓이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보다는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다시 몇 등분인가요? 50등분인가요? 4번과 50번, 4번과 5번을 그림을 보면 50등분 한 것 같아요. 아니, 100등분인가요? 네, 100등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안쪽 부분의 넓이. 자, 2번과 4번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S의 안쪽에 있는 격자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죠. 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4번 쪽이 2번보다 적어요. 그렇죠? 그 말은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S에 점점 4번이 S에 더 가깝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바깥쪽도 3번 그림하고 요 5번 그림을 보면요. 실제 그 넓이는 5번 그림이 3번 그림보다 훨씬 더 S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안쪽 부분에 있는 넓이와 바깥쪽 부분의 넓이는 서서히 가까워져요, 둘이. 어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 넓이 S로. 안쪽에 있는 넓이는 점점 커지면서 S를 향해 가고 바깥쪽을 덮는 전체 넓이는 점점 작아지면서 S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스몰 M 안쪽에 있는 거, 스몰 M, 라지 M 바깥쪽에 있는 거, 스몰 M과 라지 M은 전 도형의 넓이 S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극한을 씌우면 결국 이 두 개는 S의 값으로 가게 될 거다. 얘가 가는 것도 S고 얘가 가는 것도 S이면 그 사이에 껴있는 것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S로 가야 한다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잖아요. 이렇게 어떤 불규칙적인 어떤 도형의 평면 도형의 넓이나 또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는 그런 입체 도형의 부피나 이런 걸 구할 때 이렇게 구분구적법으로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는
말 그대로 수식 가지고 실제 구분구조법 했는데요. 자, 선생님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y는 x제곱과 x축 및 x 이퀄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요.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 자, y는 x제곱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이퀄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 이퀄 1이라는 직선. 자, 그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하고 x축 x 이퀄 1. 이 부분의 넓이. 우리는 알아요. 이거 넓이가 인테그랄이라는 거. 알죠? 네? 이미 수투에서 x축과 넓이를 이미 나왔었으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한번 정적분으로 어떻게 변이가 되는지 알아보자 이거죠. 자, 0에서 얘가 x 이퀄 0이고 얘가 x 이퀄 1이니까요. 0과 1을 정확히 n등분합니다. n등분하면 얘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점점점 n분의 n, n분의 n-1, 얘는 n분의 n-2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나눈 것을 함수값들이 딱딱 만나는 점 있겠죠? 자, 선생님이 그림을 따로 그려야 할 것 같아요. 자, y는 x의 제곱 쭉 내려서 x 이퀄 1이에요. 얘를 몇 등분 하자? n등분. 이렇게 n등분 하자 이거죠. 그래 놓고 요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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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리자? 직사각형 그리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 넓이 있죠? 이 곡선 넓이보다는 크겠죠.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거의 각각의 가로의 길이,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0부터 1까지를 n등분 했으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죠. 두 번째 가로의 길이도 n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n분의 1이다. 그럼 세로의 길이 봅시다. 첫 번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 첫 번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요 함수값이죠. 그죠? 그럼 요 함수값이 곧 f의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죠? n분의 1 집어넣은 거죠. 자, 두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은 얘겠죠. 요 함수값. 자, 요 함수값은 f의 n분의 2겠네요. 자, 어딘가 k번째 직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이게 k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함수값은 당연히 뭘까요? f의 n분의 k겠죠.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직사각형, 이게 맨 마지막 직사각형이죠? 자, 얘는 f의 n분의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자,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 맞죠? 세로의 길이는 f의 n분의 1, 2, 3, 4 k 요것이 k번째 직사각형 넓이잖아요? 여기다 시그마하죠. k에다가 뭐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아, 이렇게 쓰면 뭐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넓이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 넓이보다 어때요? 커요. 근데 여기다 리미트를 딱 씌우자. n을 어디로?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오케이? 실제로 계산해 보자. 응? 자, 요 시그마 있잖아요? 시그마를 풀어헤친 것이 여기 있어요. 시그마 풀어헤친 것이 여기 있습니다. n분의 1에 n분의 1 제곱, n분의 2의 제곱, n분의 3의 제곱, n분의 1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분모들이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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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제곱이니까 n세제곱이 되고요. 분자만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시그마로 표현했네요. 그러면 시그마 k제곱 공식 우리 알죠? 그래서 시그마 k제곱에서 표현했죠? 자, n 하나 약분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n을 어디로 보내자고요? 무한대로 보내자고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0 나오고 얘가 0 나오니까 6분의 2 해서 얼마 나온다?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 알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무슨 방법이라고요? 구분구적법이라고요. 구분구적법. 자, 이번에는 이거를 아래쪽으로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리는 것은 이제 아까는 방금 전에는 위로 그렸지만 이번엔 아래로 그린 거예요. 자, 이것도 여전히 n개의 직사각형이 보이겠지만 n등분을 해서 아래쪽으로 그리다 보니까 첫 번째 직사각형이 이 부분에 직사각형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얘가 0이고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나가는 거니까 첫 번째는 직사각형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만 요 두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f의 n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직사각형은 f의 n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의 세로의 길이를 여기 써놨어요. 0, 얘는 f0인 거죠. 그 다음 fn분의 1, fn분의 2, 맨 마지막 n번째는 fn분의 n-1. 자, 요것들을 다 이제 더할 건데 가로의 길이는 여전히 n등분 했으니까 다 n분의 1이겠죠? 해서 쫙 표현을 한 거예요. 나열을 좀 했습니다. 나열을 쫙 나열해 놓은 거예요.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여기서 조금 잘 보일 것이 자, K가 1부터 어디까지 갔죠? N-1까지 갔죠. 왜냐면 1부터 늘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통상 이렇게 많이 바꿉니다. 시그마 K가 0부터 N-1까지 K의 제곱 해서 0부터 N-1까지 해서 N개가 있다라고 간주를 해서 문제를 통상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요. 1부터 N이냐? 0부터 N-1이냐? 그러니까 1부터 N이라는 것은 방금 위에서처럼 첫 번째 한 칸 간 것이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 0부터 n-1인 것은 안 간 것이 첫 번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자,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얘가 0이고 얘가 n분의 1이고 얘가 n분의 2인데 얘가 k가 1부터 스타트했다 라고 하면 이것이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K가 0부터 스타트했다 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냥 직사각형이 없는 거고 이것이 두 번째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하튼 1부터 n이냐 0부터 n-1이냐 이거 조금 우리가 한번 보고요. 여하튼 식은 동일하게 나와요. 자, 1부터 n-1까지 k제곱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요 값과 요 값은 0이니까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여기 왜 n이 되었죠? 자, 3분의 1이 똑같이 나오더라. 오케이? 이거 오터입니다. 네? n이 아니에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위로 그리나 아래로 그리나 요 각각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에 대한 극한값이 다 3분의 1로 가더라. 그러니 이 곡선 넓이는 똑같이 3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참고에 또 이런 말 있죠? SN과 TN이 항상 성립하므로 항상 성립해요. 항상. 그러니까 얘든 둘 중에 몇 개만 구하면 돼요? 하나만 내가 구해보면 되는 거다.
오케이? 구분구적법으로 계산할 때 위로 그리든 아래로 그리든 우리는 하나만 해본다. 오케이? 개념하기입니다. 자, y는 2분의 x제곱과 x축 x 이꼴 2. 자, x축 x 이꼴 2니까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는 과정이다. 블랭크 채우세요. 자, 제로 2를 n등분 했어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n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 n분의 2n 해서 전체 n개가 있고요. 이거의 직사각형 넓이를 S1부터 SN이라고 했대요. 세로의 길이가 n분의 2니까 k번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가 n분의 1이에요. 아니 가로의 길이가 이때 세로의 길이.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은 이거 첫 번째 직사각형은 얘가 아니죠? 첫 번째 직사각형은 얘인 거죠, 얘. 얘는 f의 n분의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직사각형은 f의 n분의 4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직사각형은 f의 n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k번째는 뭐가 되죠? f의 n분의 2k가 되겠죠? 그럼 fn분의 2k를 실제 이 함수식에 대입하면 2분의 1 n분의 2k의 제곱하니까 n제곱분의 2k의 제곱이 되더라. 오케이? n제곱분의 2k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때 sk는 어차피 얘하고 얘를 서로 뭐 해야 돼요? 곱해야겠죠? 그래서 분모는 n세제곱, 분자는 4k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n개의 직사각형 넓이와 벌 SN이라고 하면 시그마로 표현했네요. 그랬더니 요것이 나왔더라 이거네요. 그러면 얘를 실제로 계산해보라는 얘기겠죠? 그럼 갑시다. 조금 올려서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sk n 세제곱분의 4k의 제곱. 얘는 첨자가 k래요. 그럼 여기 있는 n과 4는 실수배니까 튀어나와겠죠? 그래서 n 세제곱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 시그마 k 제곱이죠?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해서 요렇게 블랭크 다가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분모가 n세제곱, 분자도 n세제곱이죠. 그래서 분모의 개수가 n세제곱 개수가 6이고요. 분자의 개수는 8 나오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4의 넓이가 나오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일반식으로 이제 완전 일반식으로 표현해놨어요, 여기. 일반식으로 뭐 델타 막 했는데 자,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잠깐 좀 또 한번 일반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 자, 요거 부분이 여기 x축이 있고요. 얘가 x 이꼴 a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x 이꼴 b예요. 얘를 몇 등분하자? n등분하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k번째, 점점점, 맨 마지막. 오케이. 자, 점, 점, 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등분했어요, 지금? n등분했죠? 그럼 이 전체 길이는 b-a잖아요. 얘를 n등분하니까 n분의 b-a가 내가 하고자 있는 이 구간의 한 칸 가로의 길이에요. 자, 여기서 직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 쭉 올라가서 두 번째. 쭉 올라가서 세 번째. K번째. 그리고 N번째. 여기 되겠죠? 자, 이거에 가로의 길이를 볼게요.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이고요. 세로의 길이를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a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x좌표가 뭐가 되느냐? 여기는 a로부터 한 칸 갔죠.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한 칸 가세요. n분의 b-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요거의 함수값이죠. 그러면 a로부터 몇 칸 갔죠? 두 칸을 갔죠? 그래서 f의 a 더하기 n분의 b-a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쭉쭉쭉 해서 여기가 k번째가 됐어요. 그러면 이 k번째, 자, 공간 k번째를 세로의 길이는 f의 a로부터 n분의 b-a를 몇 칸 갔어요? k칸을 갔다. 그러니까 n분의 b-a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요거의 세로 길이는 a로부터 몇 칸 갔죠? n칸 간 거죠? 그래서 f의 a 더하기 n분의 b-an 해서 결국 f의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하고 a 딱 소거하면 f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러한 직사각형들을 다 넓이를 표현해 보면 k번째 직사각형으로 시그마 표현합시다. 그러면 자, 세로의 길이 f에 a 더하기 n분의 b-ak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 시그마 k가 1부터 여기 n분의 b-a부터 n분의 b-a n까지 n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한 것이 직사각형 넓이더라 이거죠. 이거에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자? 무한대로 보내자 이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느냐? a에서부터 b까지 곡선 넓이가 돼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우리 교재에서는 n분의 b-a를 델타 x로 표현해서 요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때 xk라는 건 뭐냐? 얘는 k번째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거든요. 그게 요거거든요. 요거. 자, 델타 x는 뭐냐? 델타 x는 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xk 델타 x로 표현한 거고 선생님은 일일이 n분의 b-a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더라. 자, 요렇게 해서 정적분을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정적분을 정의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뭘 느끼야 하냐면 리미트 시그마죠. 리미트 시그마가 어디 나왔죠? 리미트 시그마? 네, 리미트 시그마는 급수였습니다. 급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리미트 시그마는 급수더라. 그러니까 정적분과 무한급수, 급수는 서로 연관성이 많다. 그러니 급수를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정적분을 또한 급수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개념 확인. 정적분을 이용하여 급수압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는 과연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생각할 건 방금 선생님이 급수로 쓴 거 있죠. 그것을 명백히 외우셔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k n분의 b-a 이렇게 표현됐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a에 n분의 b-ak가 따로 함수값 안에 정의역으로서 들어가고요. n분의 b-a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네, 얘를 쭉 봐봐요. 이 식을 보면 이 식은 n 5제곱분의
k 4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k와 여기 있는 n에 대해서는 이 n분의 k라는 거잖아요. 이게 분모 분자. 그럼 이 분모 분자가 일단 어떤 함수값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함수 안에 들어가니까 동일한 차수가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n분의 k 전체 4제곱 곱하기 n분의 1로 보면 요 n분의 k의 4제곱 자체가 요 함수의 함수값 표현한 거고요. n분의 1이 n분의 b-a와 정확히 대응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는 갑니다. 리미트 시그마 급수 뭐라고요? 인테그랄. 그렇죠? 자,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K가 어디서부터 해요? 1부터죠? 그럼 K에다 1을 넣었어요. 자, 여기다 넣는 거 여기. 오케이? K에다 1을 넣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n분의 1이 되죠. n분의 1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n이 어디로 가요? 무한 들어가죠. n이 무한 들어가면 n분의 1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k는 n값이죠. n을 딱 넣었어요. 여기다가 n을 딱 넣으면 n분의 n의 4제곱이죠. 그러면 결국 얘는 1의 4제곱이니까 리미트 만나더라도 얘는 1인 거죠. 그래서 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 1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n분의 k라는 함수가 들어갔더니 몇 제곱 됐어요? 4제곱 됐으니까 얘는 x의 4제곱 dx가 될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해서 얘는 5분의 1에 x의 5제곱 1 제로니까 얼마 나온다? 5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헷갈리죠?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숙달하기 위해서 요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요. 결국 요 다음에 있는 요 3 있죠? 요 3에 대해서 이해하면 요 개념 확인 2번은 1도 아니에요.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을 설명하고 나서 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적분 변수에 따른 정적분과 급수의 합인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이다. 급수는 정적분이다. 오케이?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는 다 인테그랄로 바뀐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가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게요. 리미트 시그마는 여기다 쓸까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체인지 된다. 오케이? 자, 좀 그러네. 아이고, 똑같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k가 1부터 n까지.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가더라. 자, 그 다음 구간을 알아야겠죠? 자, 구간은 따라서요. 치환. 뭐라고요? 치환. 구간은 치환이더라. 자, 치환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정의역 있죠? 정의역 a 더하기 n분의 b-a. 자, 이 정의역 전체를 치환을 해봅니다. 즉, a 더하기 n분의 b-ak 얘를 x로 치환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x가 되는 거예요. x가. 해서 읽으면 fx인 거죠. 거기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fx. 자, 그다음 나머지 거. 자, 얘가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것이 x였어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k 있죠? 이 k에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n까지인 거죠. 그래서 1, 2, 맨 마지막 n 요 세 개의 값을 넣는 거예요. 오케이? 자, k에다가 뭐 넣는다? 1, 2, n을 넣는 거예요. 1, 2, n.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1 집어넣었더니 a 더하기 n분의 b-a. 자, 2 집어넣으면
a 더하기 n분의 b-a2. 그 다음 뭐 집어넣어요? n 집어넣어요. a 더하기 n분의 b-n.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나서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요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맨 마지막 n 집어넣은 거, 이 첫 번째 하고 마지막 거에만 극한을 씌워요. 오케이.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죠. 그러면 a라는 거죠. 이게 정적분의 아래 끝이 돼요. 그리고 자, 맨 마지막 n번째 집어넣은 거,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뭐가 되죠? b가 되죠. 그래서 요 b가 윗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 끝 A, 여기 윗끝 B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왜 2로 넣으라고 했냐? 얘는 n이 1일 때고요. 아니, k가 1일 때고요. 얘는 k가 2일 때잖아요. 자, 왜 넣으라고 했냐면 요것이 이렇게 변할 때 k가 1에서 2까지 변할 때 요 델타 x, x의 증분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델타 x는 얼마냐? 자, 처음에 a의 n분의 b-a였다가 a 더하기 n분의 b-a 2가 됐죠. 얼마 커졌어요? 음, n분의 b-a가 커졌죠. 그죠? n분의 b-a가 커졌으니까 이 n분의 b-a가 델타 x가 돼요. 오케이? 이 델타 x가 결국은 또다시 극한을 만나면 dx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n분의 b-a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것이 델타 x였는데 요 델타 x가 뭘로 바뀐다? dx로 확 바뀐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얘를 x라고 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쓴 거예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f 괄호 열고 x 그리고 너는 dx 아래 끝 윗끝 k에다가 1 집어넣어서 a n 집어넣어서 b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a 더하기 n분의 b-a를 내가 x로 치환했더니 그것이 요 급수가 인테그랄로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한 번 더 해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요 안에 있는 거 a 더하기 n분의 b-a를 뭐로 두자? x라고 두자. 그래 놓고 자, k가 1이면 a 더하기 n분의 b-a 자, k가 2이면 a 더하기 n분의 b-a2 점점점 k가 n이면 a 더하기 n분의 b-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n이 무한대를 만나면 a가 되고요. 맨 마지막 n이 무한대로 가면 극한을 만나면 b가 된다. 그래서 a로부터 b까지 x는 a에서부터 b까지 가더라. 그리고 요렇게 커진 거 어차피 이게 다 x값이니까 그래서 이거 k를 빼먹었네요. 이런 자 델타 x는 뭐가 된다? n분의 b-a가 된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fx인데 x에 대한 구간이 a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n분의 b-a는 얘니까 얘가 dx로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 너는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보고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4제곱 n분의 1 여기에서 n분의 k를 x라고 치환을 하면
n이 1이면, 아니, k가 1이면 n분의 1. k가 2면 n분의 2. n이면 n분의 n. 극한 만나면 1. 극한 만나면 0이죠? 극한 만나면 0. 극한 만나면 1. 요렇게 커진 델타 x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러니까 n분의 1.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구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뭐가 x였죠? n분의 k가 x니까 x의 4제곱. 델타 x가 뭐였어요? n분의 1. 얘가 뭘로 바뀐다? dx로 바뀐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4제곱 dx로 표현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 두 번째는 새로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치환할 거냐? 이것이 관건인 거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식과 2번식 어떤 것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B-A를 2번식에서는 뭐로 쓴 거예요? 그냥 P로 쓴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B-A를 P로 쓴 거다. 자, 이 첫 번째 등식 알아보겠습니다. 요 전체 n분의 a 더하기 n분의 pk 얘를 x로 치환합시다. 자, a 더하기 n분의 pk 얘를 x로 치환. 그러면 k가 1이면 a 더하기 n분의 p 생략해서 이제 k가 n이면 a 더하기 n분의 pn 얘 어디로 가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a로 가고요. 얘는 이렇게 양분해서 a 더하기 p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델타 x 보세요. k에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n분의 p, a 더하기 n분의 2p, a 더하기 n분의 3p. 델타 x는 n분의 p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x이고 너는 델타 x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구간은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fx dx라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식은 어떻게 나왔냐? 요식은 다른 거 없어요. 자, 이번엔 뭘 치환하냐? n분의 pk만 치환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뭐만 치환하자? n분의 pk 얘만 치환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n분의 pk만을 x로 치환을 하면 자, 왜 기호가 왜 이래? 자, 1 집어넣으면 n분의 p, n 집어넣으면 n분의 pn, 리미트 제로, 리미트 p 이해가죠? 리미트를 만나면 오케이? 그 다음 델타 x n분의 1p, n분의 2p, n분의 3p, 델타 x n분의 p. 오케이? 그러니까 n분의 p 여기 있죠? 그러면 너는 dx가 되겠구나. 해서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구간 0부터 어디까지? p까지. 0부터 p까지. f a 더하기 x였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f a 더하기 x dx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치환하냐에 따라서 표현이 살짝 다르다는 거죠. 함수도 다르고 구간도 다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요 전체 a 더하기 n분의 pk가 x였고 요번에는 n분의 pk가 x였다 이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알아봅시다. 동그라미 3번은 무엇을 또 치환했느냐? f의 a 더하기 n분의 pk 그 다음에 n분의 q n분의 q가 왜 붙었죠? 이건 별 의미가 없네요. n분의 q를 뭐예요? 딱 앞으로 끄집어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자, n분의 pk 얘만 치환해볼까요? 이 전체를 다 치환하고 싶은데 우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a 더하기 px라고 했으니까
n분의 k만 치환합시다. 오케이? n분의 k만 치환. n분의 k를 x라고 두면 n분의 1, 점점점, n분의 n. 극한 맞나요? 극한 맞나 1. 델타 x,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n분의 k, 얘만 x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px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된 거고요. 구간은 0부터 1까지, 0, 1까지 서 있죠. 그 다음 델타 x. 델타 x가 지금 n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q를 뿅 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q가 튀어나가고 n분의 1이 되니까 이 n분의 1을 dx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q가 앞에 곱해져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외울 것이 아니죠? 누차 강조하지만 무엇을 x로 뒀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4번. 바로 4번. 뭐예요? 이건 또. 이거 별반 의미 없죠? n분의 pk를 x라고 두면 n분의 pk를 x라고 두면 n분의 p, n분의 pn, 극한 0, 극한 p. 델타 x n분의 p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dx로 바뀐 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의 합을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구하는 과정이다. 간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얻어야 할 힌트가 뭐죠? 구간이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1부터 3이래요. 그러면 1부터 3이 되려면 느낌 오죠? 무엇을 x로 뒀어요? 이 전체를 x로 뒀다는 거죠. 1 더하기 n분의 2k를 x로 뒀으니까 k가 1일 때 1 더하기 n분의 2 극한 0, k가 n일 때 1 더하기 n분의 2n 극한 3. 오케이? 그 다음 델타 x 뭐가 되죠? n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dx로 바뀌겠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x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x의 세제곱이니까 다음 계산은 뭐 그냥 이미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2번은 x 써있죠? 그러면 요 전체를 또 x로 뒀다는 거죠. 그래서 n분의 4k를 x로 뒀으니까 k가 1이면 n분의 4 0으로 가는 거 맞죠? k가 n이면 n분의 4n n분의 4n 4 되겠네요. 오케이? 얘는 4. 그래서 4분의 1에 4의 4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 돼서 64라는 블랭크 나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x로 뒀냐에 따라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무엇을 x로 뒀냐, 무엇을 치환했느냐. 아시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 써놨어요. 내가 특강으로 뭐 적분면수를 정한다. 적분면수를 정한다? 선생님 이것을 뭐라고 해요? 치환. 그죠? 뭘 x로 둘래? 이거죠. 적분 구간을 구한다. 어떻게? k에다 1 집어넣어? k에다 n 집어넣어. 극한 맞나? 그리고 정적분으로 나타내. 델타 x를 dx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x로 뒀냐? 뭘 x로 뒀냐? 뭘 x로 뒀냐에 따라서 표현이 살짝 다르더라. 이해가셨죠? 물론 이것을 기하학적인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하학적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기하학적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은 차치하고 표현하는 거 그것을 먼저 숙달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자, 예제 1번입니다. x세제곱과 x축 x 이퀄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자, 편의상 그림 이용합시다. 그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1번째, n번째죠? 그럼 우리가 k번째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n분의 1, 두 번째가 n분의 2, 세 번째가 n분의 3이니까 k번째는 n분의 k겠죠. 그렇죠? 여기 어디인 거에? n분의, 그러니까 k번째 직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요것이 n분의 k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높이, 세로의 길이는 f의 n분의 k. 그때 괄호의 길이는 구간 0부터 1까지를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리미트 n을 무한대. 자,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리미트 무한대 이렇게 쓰고요, 그냥. 자, f가 x세제곱이니까 n세제곱 k세제곱 곱하기 n분의 1. 그렇죠? 그러면 리미트 n4제곱분의 1 시그마 k 세제곱 되는 거죠? 시그마 k 세제곱은 시그마 k의 완전제곱. 그러니까 리미트 n4제곱 곱하기 시그마 k 세제곱 4분의 n제곱 n 더하기 1제곱인 거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4제곱 4제곱 똑같으니까 개수의 비 4분의 1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 지금 현재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기본이니까 지금 다 n등분을 한 거예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좀 풀어보면요. n등분 하기도 하고요. 2n등분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매 한 가지. 오케이? 자, 다음 예제 2번입니다. 정적분을 이용하여 다음 부근값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이 안에 있는 것을 x로 둘까요? n분의 k를 x로 그러면 1 집어넣으면 n분의 1 0이 되겠죠? n 집어넣으면 n분의 n 1이 되겠죠? 델타 x는 뭐가 되죠?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니까 n분의 1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너 표현하면 리미트 시그마 구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뭐가 x? n분의 k가 x x의 6제곱 dx 그래서 얘는 얼마 된다? 7분의 1이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자, 2번은 이거 뭐 시그마로 표현해보고 나서 하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사인 n분의 k파이 곱하기 n분의 1이네요. 그쵸? 자, 느낌 오죠? n분의 k파이를 x라고 둡시다. 오케이? n분의 k만 x로 둬도 되고요. n분의 k파이를 x로 둬도 되고. 오케이? 자, n분의 k파이를 x라고 두면 n분의 파이, k에다 1 집어넣은 거죠? n 집어넣으면 n분의 n파이. 극한 만나면 0, 극한 만나면 파이. 델타 x는 n분의 1파이, n분의 2파이, n분의 3파이. n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구간 0부터 파이까지 사인 x 좋아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델타 x가 n분의 파이였죠. 니은이 뭐로 써 있어요? n분의 1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쓰고 구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dx 파이분의 1. 느낌 오죠? 여기 있는 파이분의 1은 쫙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파이분의 1에 사인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죠? 파이 제로. 코사인 파이 들어가면 백 1이니까 1 되고요. 0 들어가면 1 되니까 그걸 또 빼네요. 그러면 파이분의 2가 나오겠죠. 이해 가셨죠? 자, 무엇을 x로 뒀냐? 예제 3번입니다. 정적분과 급수의 활용인데요. 쭉쭉쭉쭉 2, 4, 3인데
사다리꼴에다가 뭐 n등분 해가지고 그었는데 이거 뭐죠? PK, QK. 그죠? PK, QK의 세제곱 더하기 CD? 세제곱. CD라는 것은 3인 거 알겠죠?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라는 건데 얘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PK, QK. 그죠? PK, QK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밑에 교재를 보면 뻔히 알겠지만요. 이거 말고 자, 공식을 좀 잠깐 봅시다. 사다리꼴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윗변 길이 아래 A, 아랫변 길이 B. 왼쪽에 사다리꼴입니다. 평행선을 긋는데요. 왼쪽 요거와 요거의 길이의 비가 M 대 N입니다. 길이의 비가. 그때 요 가운데 길이는 뭐다? A와 B의 M 대 N 내분점. 그래서 내분점 M 더하기 N MB 더하기 N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K번째잖아요. K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K번째. 그러면 K번째만 딱 표현합시다. 얘가 2고 얘가 3인데 여기 K번째가 왔어요. 그러면 전체 N등분 했으니까 얘가 K번째면 요 밑에는 N-K겠죠. 그러겠죠? 아, K와 N-K다. 이거에 대한 가운데 길이 그러면 두 개 더하겠죠? N 3K 더하기 2배의 N-K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봤더니 N분의 3K-2K N분의 K 그 다음 N분의 2N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PK, QK의 세제곱은 2 더하기 N분의 K의 세제곱임을 알게 되더라 이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얘를 표현합시다 이제. 리미트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표현합니다. 2 더하기 N분의 K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27인가요? 요거 전체 n분의 1을 또 써줘야죠. 이렇게 쭉 n분의 1 이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뭐를 x로 둘까요? 무엇을 x로 둘까요? 이건 우리 마음이냐? 얘를 x로 둘까요? 그렇죠? 여기다 쓸까요? 2분의 n분의 k를 x라고 두면 2 더하기 n분의 1, 2로 스타트하네요. 2 더하기 n분의 n-1이잖아요, 얘는. 끝나는 것이 3이네요. 그쵸? 왜? 요거의 극한값이 1이니까. 자, 델타 x가 어떻게 되죠? 델타 x가 n분의 1이네요. 오케이? 여기가 델타 x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시작 2부터 3까지 뭐의 세제곱? x의 세제곱. 그리고 27을 여기다 왜 갖다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이식 잘못됐네요. 왜 그러냐면 요 27은 요걸 봤더니요. 27은 시그마의 영향을 안 받네요. 그렇죠? 이거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식을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일단 n분의 1 쓰고요. 리미트 해놓고 요렇게 끝나고 여기에 3세제곱 여기에 27 해놓고 n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 27에 대해서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필요 없는 거죠. 왜 CD 세제곱을 문제에 갖다 놨는지 참 의아스럽네요. CD가 굳이 없어도 되는데. 자, 여하튼 자, 요거 뭐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의 x의 대제곱 22하고 3이죠? 그러면 4분의 1에 3 들어가면 81, 2 들어가면 16 해서 4분의 65가 되겠네요. 오케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제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